Welcome to the debate. 오늘 저희가 자료를 통해 깊이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과 같은 핵심 소재, 전지박을 만들고요. 동시에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나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런 첨단 전자 소재를 생산하는 곳이죠. 최근에 중국의 한 배터리 대기업과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8% 이상 치솟는 등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수년간 이어진 그 적자의 터널 끝에서 드디어 빛이 보이나 보다 하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논점은 아주 명확하고 또 현실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솔루스 첨단 소재, 지금 시점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일까요? 네, 저는 오랜 조정을 마치고 이제 막 성장 궤도에 다시 올라서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우려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과감히 투자해야 할 때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매력적인 미래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재무 리스크라던가 소송 문제 같은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기대감만 믿고 올라타기엔 시기상조가 아닐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왜 지금이 투자적기라고 보는지 제 입장을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544억 원의 영업적자. 물론 이 숫자만 보면 우려스럽죠. 하지만 저는 이걸 미래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나온 계획된 손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단연 독보적인 북미 시장에서의 지위입니다. 지금 캐나다 퀘벡에 짓고 있는 공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북미 유일의 전지박 생산 기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테슬라나 GM 같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산 부품을 대체할 파트너를 찾을 때 솔루스 첨단 소재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공장 하나가 아니라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K-배터리 소재의 교도보를 확보한 셈이죠. 북미 유일이라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 배터리사와 맺은 5년간 2만 톤 규모의 계약, 이건 단순한 수주공시 하나가 아닙니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에 앞으로 5년간 꾸준히 들어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증표이기도 하고요. 셋째, AI라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그냥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회사의 기술력은 AI 시장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동박, 즉 HLP를 공급하게 된 건데요. 이 HLP라는 게 초고주파 신호를 손실 없이 전달해야 하는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소재라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기업의 격이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차트가 보내는 신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가가 역사적 저점인 6,950원을 찍고 나서 이번 호재와 함께 전일 대비 57%라는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했습니다. 이건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꿈만 먹고 살 순 없죠. 저는 그 화려한 기대의 이면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의 숫자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 말씀하신 적자 문제, 이걸 계획된 손실로만 보기엔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유력하고요. 더 중요한 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899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품을 만들고 파는 핵심 사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기업의 혈액이 계속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죠.
둘째, 사업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경쟁사인 SK넥실리스와 미국, 유럽에서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여기서 패소한다면 단순히 배상금 몇 푼 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핵심 성장 전략인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아예 제품 판매가 막혀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깊게 논의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전방 산업의 불확실성입니다. 주력 사업인 전지박 부문은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는 캐즘 현상의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나 급감한 것이 그 증거죠.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면 아무리 좋은 계약을 따내도 실적 개선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동향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은 개인 투자자들이 45만 주 넘게 순매수하면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약을 누가 팔았을까요? 기관과 외국인이 합쳐서 46만 주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깊이 있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기관과 외국인은 이 호재를 추세적 상승의 시작이 아닌 단기 탈출 기회로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 네 가지 현실적인 위험을 무시하고 투자하기에 너무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리스크들, 특히 소송 문제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북미 시장의 기회가 그 모든 리스크를 압도할 만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IRA 법안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탈중국으로 재편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북미 유일의 전지박 생산 기지라는 타이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새로운 경제 질서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황금 티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황금 티켓이라는 비유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문이 잠겨 있으면 황금 티켓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SK넥실리스와의 소송이 바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솔루시 첨단 소재가 그 열쇠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리스크를 잠시만요. 그 황금 티켓이라는 게 법적 분쟁 하나로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업계에서 기술 특허 분쟁은 비일비재하고 대부분의 경우 판매 금지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양측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건이 과거의 다른 사례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특허 사용료를 다투는 수준이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만약 SK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핵심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은 물론이고 해당 기술로 만든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건 확률은 낮을지 몰라도 한 번 터지면 모든 투자 논리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른바 테일 리스크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희망이 북미 시장에 집중된 상황에서 그 시장의 문 자체가 닫힐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그렇습니다만 투자는 확률과 기대값을 보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낮은 확률의 위험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이번 2만 톤 규모의 장기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의 계약으로 4년간 이어진 구조적인 적자 체제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인데요. 당일 주가가 18% 넘게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긴 윗꼬리를 달고 마감한 것. 이게 시장의 진짜 속내를 보여준 것 아닐까요? 이 호재만으로는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였다고 봅니다. 윗골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매수세보다 매도세의 힘이 강했다는 흔적이니까요. 그건 단기 트레이더들의 차익 실현 매물일 뿐 장기적인 추세를 꺾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그 계약이 첫 번째 단추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수년간 투자만 하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 속에서 드디어 대규모 증설의 결과가 가시적인 매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추가 계약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겁니다. 바닥권에서 터진 호재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적자 구조를 뒤집는 것은 이 계약 하나가 아니라 이 계약을 시작으로 이어질 흐름이 될 겁니다.
바로 그 흐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말씀드렸듯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 순간까지 턴어라운드는 희망사항일 뿐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희망에 투자하기엔 지금 회사가 짊어진 재무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캐나다 공장 건설에도 막대한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나 재무제표의 숫자만 보면 뭐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다시 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기차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어 AI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을 새로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AI용 동박 사업 유망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만한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여전히 회사 전체 매출에서 동박과 전지박, 즉 배터리 관련 사업 비중이 74%에 달합니다. AI 사업은 아직 전체 파이에서 보면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조각이 아무리 빨리 성장한들 거대한 본체가 흔들리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건 현재의 매출 비중만 보기 때문입니다. 투자란 미래의 성장률에 돈을 거는 행위죠. 전기차 시장이 연 20%, 30% 성장한다면 AI 반도체 시장은 그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뜨거운 시장의 1등 기업인 엔비디아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단순히 매출 비중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솔로스톰단 소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적 해자는 향후 다른 고성능 반도체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고요.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바뀌는 중요한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펀더멘털이 바뀌려면 결국 숫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AI 사업이 유망하다는 이야기는 알겠습니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연간 얼마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은 너무 막연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도 생겼죠. 엔비디아라는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 좋은 이야기가 흔들리는 본체를 지탱해주기엔 아직 너무 약한 기둥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AI라는 강력한 기둥이 있기에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둔화라는 외풍을 버텨낼 힘이 생긴 겁니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셈이죠. 하나가 잠시 주춤할 때 다른 하나가 더 힘차게 뛰어주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두 개의 심장을 뛰게 하려면 막대한 혈액, 즉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회사는 4년째 적자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공장 건설 같은 대규모 투자는 계속되고 있죠. 이건 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겁니다. 그러다 만약 SK와의 소송에서 패소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거나 최악의 경우 북미 판매 금지 조치라도 당한다면 그 멋진 성장 전력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과 재무 부담의 이중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북미 시장 선점이라는 과실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IRA 법안은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앞에서 북미 유일이라는 독점적 위치를 선점하는 것은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나 소송 리스크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를 지닙니다.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안고 움직이는 법이고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큰 수익을 얻는 투자는 언제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투자는 용기가 아니라 냉철한 분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가는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급등한 종목은 언제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소송 결과가 나오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이 숫자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저는 현재의 재무적 어려움은 더 큰 성장을 위한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대규모 수주를 통한 실적 개선 가시화 등 미래를 향한 긍정적 신호가 단기적 위험 요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장기적 성장에 투자해야 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저는 그 장밋빛 전망 이면에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적자 문제와 사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명백한 위험을 안고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재무구조 개선과 법적 분쟁 해결이라는 명확한 신호가 확인된 후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일 것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사례는 명확하게 보이는 미래 성장 동력과 당장 눈앞에 닥친 실질적 위험 사이에서 투자자가 과연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향후 캐나다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 시점과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이 순조롭게 판매될 수 있을지, 그리고 SK넥실리스와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기업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자료를 통해 나눈 여러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을 세우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